여러분 혹시 일본의 가장 갑부 중에 한 사람인 손정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예, 아시죠? 머리 많이 벗겨지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손정이가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는데 나는 그분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썼어요. 몰랐죠? 네. 아 그냥 몰랐다고 해요. 또 이럴 때 나는 엊그제 얼마 전에 갔더니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그러더라고. 알아봤다고. 알아봤어도 몰랐다고. 여러분 고객 중에서 누가 이걸 썼어. 예? 가발을 썼어. 그래 그거 알게 되면은 감쪽 같았다고. 진짜 자연스럽다고. 모르고 몰랐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처음부터 나 알았다고.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도로시 딕스라는 캐나다 출신 미국의 요리 소설가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부부 사이는 100%, 부부 사이 100%.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솔직은 금물이다. 부부가 솔직하면 얼마 안 가서 망가집니다. 들어가서 만나기만 하면 솔직히 게임을 합니다. 여보 솔직히 말 좀 하자고.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 난 솔직히 이렇다고. 나도 솔직히 이렇다고. 솔직히. 그러다 깨져. 어떤 놈은 고객한테도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여러분 고객 마인드가 nothing이야. nothing. 전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여러분 손정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손정희 씨가 20대 초반에 간 질환에 걸렸어요. 당시에는 생존 확률 50%. 당시에. 지금은 의학이 발전됐지만은. 그런데 그 손정희가 20대 초반에 병원에 3년간을 누워 있었어. 20대 초반에.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책 읽는 거. 책을 4,000권을 읽었어요. 4,000권을. 자기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말해요. 자기는 평생 먹고 살 미천을 그때 다 마련해놨다. 그때 봤던 그 책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더라. 책 속에 다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손정희가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정희는 일본말로 뭐 손마사요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그 씨 없는 수박 만든 분 있죠? 우장춘 박사님? 예,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도 좀 어떤 의미에서 인연이 있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손정희는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이가 아니고 손정희 자체가 한인 3세예요. 한인 3세. 예,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이는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앞자리 얘기한 사람인데 앞자리 앉으라고 오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은 교세라 그룹의 회장이 했는데 일본에서 살아있는 신 그랬거든요. 경영의 신. 근데 최근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자기만 잘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창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 학습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학습센터에 오면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손정희였다. 손정희. 그리고 그분이 한 10수년 전에 한국의 전국 경쟁연합회에 와서 강의를 할 때 내가 그 말을 먼저 듣고 맨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분한테 친필 사인으로 책을 하나 얻었다. 여러분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주더라고. 지금도 우리 집에 지금 간직돼 있거든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오늘은 앞자리 줄 건 없어. 줄 건 없어. 그래도 앞자리에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손정희는 아팠을 때 3년 만에 4,000권의 책을 읽고 그 안에 다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육한 사람들, 운동한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장훈 같은 경우도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서장훈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운동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해요. 이번에 뭐 무슨 체육부 차관된 장미란 씨 거기도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책을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운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제가 소개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주 운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 오늘 시간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상도 보신 적 있어요? 상도? 네. 드라마 상도.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 이재룡? 어떤 사람은 이재룡이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임상옥이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임상옥이라는 사람 조선 후기의 거상입니다. 그 임상옥을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재룡이야. 그러니까 이재룡이 주인공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 임상옥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운이 좋은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장사였습니다.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고 장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무역을 한 거예요. 막 연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으로.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빚을 졌어요.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아버지한테 빚을 준 사람이 누구냐? 당시의 최고 상인 홍득주라는 사람이에요. 홍득주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빚을 줬는데 아버지가 빚을 못 갚고 돌아가셨어. 누가 갚아야 돼? 그때 당시 장남인 내가 갚아야 돼. 갚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홍득주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게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홍득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임상옥을 사위로 삼은 거예요. 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사위 되고 또는 며느리 돼가지고 갑자기 재벌 2세 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아빠가 재벌 2세가 아니면은 우리 사위, 장인어른이라도 재벌 2세야지. 근데 이 친구는 장인이 재벌이라, 장인이. 그런데 딸이 지금 아들이 없어. 딸 하나밖에 없어. 딸 하나밖에. 그러니까 완전히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됐을까요? 관리를 했어요. 어떻게 관리했는가 보세요. 이 사람은 홍득주 사위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첫째, 아침에 일찍 나가요. 다른 사람 나오기 전에 가게가 여러 군데 있어. 가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가게 중에서 맨 먼저 문을 여는 게 지금 임상옥이 보고 있는 가게가 맨 먼저 문을 열어. 가면은 맨 먼저 또 문을 딱 열고 나서 맨 먼저 하는 게 또 청소예요. 정리정돈을 하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홍득주가 가게를 순시할 것 아니에요? 그럼 가끔 보면 저녁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어. 거기 어디겠습니까? 임상옥이 있는 곳이. 가보면 혼자 정리정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홍득주 입장에서 볼 때, 이놈 뭔가 좀 다르구나. 한 푼도 월급을 못 받아. 왜요? 빚 갚는 데 써야 되니까. 그때 계산을 해보면 평생 무료로, 다시 말해서 몸공을 바쳐도 단 한 푼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많아.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전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퇴근하고 내 일처럼, 내 가게처럼 돌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득주가 사위감으로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상옥이 책이 5권짜리로 나온 게 있어요. 임상옥을 연구로 해가지고 상도라는 책이 있어요. 5권짜리.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핵심 딱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임상옥의 특징입니다. 자기관리의 특징입니다. 부지런했다. 임상옥은 부지런했어요. 두 번째, 임상옥은 정리정돈을 잘했다. 정리정돈을 잘했다. 여기 지금 제가 오타니가 방 청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리정돈을 잘했다. 세 번째, 인사성이 밝았다. 인사를 잘했다. 여러분, 인사성 밝은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기 직원들 만나면 아침에 나가자마자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 있죠.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 있죠. 그럼 조용히 대답만 하는 사람, 네. 그리고 까먹는 놈 있죠. 지 기분에 따라 사는 놈 있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중국에서 나온 책인데, 중국의 이 여기 클리닉에서 나온 책인데, 그 제목 자체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분대로 살면 모든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기분을 바꿔야 돼. 그게 바로 의지다. 그래서 의지는 모든 낙천주의를 만들고 기분은 비관주의를 만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19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입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기분대로 행동하지 말고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늘 의지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인사를 잘하는데 이걸 인사를 왜 배웠느냐면요. 저 어렸을 때 임상옥 손을 잡고 임상옥 아버지가 이제 영경을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귀에 닳도록 들었던 얘기가 장사의 첫 번째는 예다. 장사의 기본은 예다. 우리 하고 있는 게 다 장사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장사, 저도 마찬가지 장사의 첫 번째는 예다. 예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인데 예를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인사하는 거다. 인사 잘해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자, 보시다시피 아주 부지런했고 정리정돈 잘했고 인사를 잘했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 뭘 기록했느냐? 이 사람은 고객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임상옥이 썼던 기록했던 그 장부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기록할 녹자입니다. 기록할 녹자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니까 진짜. 예. 녹심첩. 뭘 기록해요? 농명첩.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기록한다. 녹심첩이라고 했어요.
그 녹심첩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녹심첩에는 그 고객에 대해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사돈까지, 그 고객의 사돈의 팔촌까지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그 고객의 애경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찾아가서 예를 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그때 고객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자, 우는 그냥 온 게 아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뭐다? 자기 관리다.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거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오타니 쇼이하고 임상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고명한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뭐 된다? 말이 시가 된다. 이쪽 보면은 이쪽에서 하고 이쪽 보면 이쪽에서 안 하고 또 40분에 끝나기 어려워 지금. 자,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시가 된다. 어느 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10,000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내과 의사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내 혈압은 80에서 120이다. 고혈압 환자한테 내 혈압은 80에서 120이다. 하루에 10분씩 외치게 만들었어. 놀라운 효과가 있어. 말대로 돼. 여러분 말을 하면은 의식하게 돼요. 의식하게 돼. 의식하면은 내 혈압은 80에서 120이다. 이렇게 의식하고 말을 했던 그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밥을 먹어도 더 싱겁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몸도 더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말이 내 뇌의 각인데 그리고 말이 내 행동을 끌어다. 이걸 견인력, 각인력, 성취력. 여러분 말대로 된다 이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알리, 무하마드 알리. 복서. 여러분 옛날 알리는 그랬잖아요. 게임하기 전에 언론에 나와서도 그렇고 만나기 전에도 그렇고 늘 자기가 말로 먼저 해. 그래 떠버리라는 별명이 떠버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내 뇌에다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뇌가, 내 이성의 뇌가 가장 힘이 센 내 본능의 뇌와 내 감정의 뇌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기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여러분 골퍼들 있죠, 골퍼들은 혼잣말 연습을 시켜요. 효과가 대단히 있어. 공을 슛 할 때도 혼잣말로 이렇게 침착하게 이러면은요. 놀랍게도 이걸 fMRI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뇌를 찍어봤더니 놀랍게도 주의 집중력이 높아져. 차분해져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혼잣말도 효과가 있을 정도예요. 그럼 혼잣말을 할 때 되게 우리가 긍정적인 혼잣말을 해요? 부정적인 혼잣말을 해요?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혼잣말을 해요. 아이씨, 아침부터 나가면서 막 더워 죽겠다고. 아, 나 힘들어 죽겠다고. 이번 틀렸다고 막. 자꾸 이렇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이런 혼잣말을 하면 뇌에 박혀서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혼잣말을 하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씨 좋다 이러면 돼요. 아, 기분 좋다. 기분 나빠도. 그리고 끄덕끄덕 하면 돼. 흔들면 안 돼. 나가자마자 더우니까 더럽게 덥다고 막 흔들고. 이러면 겨울 되면 더럽게 춥다고 흔들고. 집에 가서는 여자가 말이 많다고 흔들고. 아들, 딸한테는 내가 이런 아들 막 흔들고. 고객이 오면은 고객이 사납다고 흔들고. 패러다임을 딱 바꿔봅시다. 밖에 나가서 더워. 그럼 여름이네? 추워. 겨울이네?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말이 많아. 여자네? 여자가 말이 많거든.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내 아들이네? 여러분 내 아들이 말을 안 듣지 다른 놈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내 아들이니까 말 안 들어. 고객이 까다로워. 내 고객이네? 여러분 내 고객 아닌 사람은 나한테 까다로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 하나 바꾸면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놀라워. 여러분 처칠은 21세기는 마음의 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칠은 잘 아시는 정치가지만은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문학가라는 사실 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작가예요, 작가. 2차 대전 회고록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을 때 노벨 평화상 받은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처칠이 21세기는 마음의 제국이 될 것이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철학자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인도 철학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은 뭘 도구로? 생각을 도구로. 뭘 창조한다? 이 세상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져.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져. 내가 있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생각을 한꺼번에 해도 얼마나 많이 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을 하죠. 만감은 만 가지의 감정, 만 가지의 감정. 한 번 어떤 일을 딱 당하고 나서 만 가지의 감정, 만감이 교체. 그만큼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에 물을 뿌리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물을 뿌리는 곳에 감정이 자라요. 그래서 좋은 감정에 물을 뿌려서 멋진 인생을 사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